참여가 모이는 곳 주민참여 예산. 주민참여 예산은 세 박자가 맞아야 성공적이라고들 말합니다. 행정과 의회, 주민의 참여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주민참여 예산제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은 예산 사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직접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도에 만들어져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49건 99.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제시를 하면은 어떤 게 진짜 채택되는지 이런 거 궁금했고요. 참여해서 좀 더 우리 시에 기여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의견 제안서 내시는 분들이 타당성 있는 거 내시는 게 있는가 반면에 아닌 거 터무니없는 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심의하시는 그 시나 소관부서에서 정말 괜찮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다 능력 되시고 아쉬운 거는 정말 내 지역에 이게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데 부결이라고 했을 땐 왜 안 됐지?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게 정말 아쉬웠고요.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제안서 내주신 분들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깨끗한 도시, 정말 도시화되는 너무 또 소외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같이 또 평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부나 서부가 지금 너무 차이 나거든요. 발전상에. 좀 아쉽습니다. 시민들의 그 참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위원으로서 좋았던 점은 제가 아직 좋은 점은 못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도움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도움이 한계가 있다는 점, 그게 좀 안타깝고요.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애쓰고 계신 분들한테 시원한 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점을 파악해서 넘어가야 되는지 정말 답이 안 나오네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광역 단위의 참여 예산을 함께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성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참여를 하면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가지고 예산을 주민들의 시각에 맞추어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였던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 참여예산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만 있을 뿐이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주민 주도형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배제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것을 집행해보는 형태의 예산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직접 필요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함께 집행해 보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적적으로 주민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시도 이런 주민주도형의 예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이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예산 제도가 충분히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 전체의 과정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것이 행정에서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희 시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을 전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합의된 내용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좀 제안이 되었을 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좀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안건으로 의제를 삼아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주민참여 예산이 지금 지역에서 많이들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희미해요. 이 예산이 진짜 주민참여 예산인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들어온 예산으로 잡힌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에서 주민 제안으로 올라온 사업이구나 이거를 알기가 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힘들게 의제를 발굴해서 내놓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예산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알기 어렵게 확실히 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게 감추어진 것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화성시 전체에 올라온 안건을 심의를 했을 때 과연 그 심의위원회의 그 지역 배분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올린 건들을 외부 인사들 전문가들이 좀 껴서 효과적이지 않고 지역에 이제 합당한 사업과 예산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진짜 가장 우선순위인지를 그래야지만 그 예산 안에서 선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그 마을의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이게 지역만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차등을 좀 줘서 이게 주민들이 이제 지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에 이게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화성시 전체의 가치 상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일 경우에는 그럼 더 예산을 많이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예산에 차등이 필요하지 않나. 김도근 시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야지 가능한 건데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에 관련된 일반 시민들한테 모집 전에 좀 교육을 하는 그러한 사전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역을 좀 고루 이해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화성시의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하는 화성시의 큰 틀에서의 기본 방향들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바라보면서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으로 발굴해낼 수 있는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민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주민들이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발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체제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툴들을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주민 참여 예산에 녹아들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법에서의 테두리는 있지만 지자체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가려고 한다라면 조례 보완은 좀 필요하겠죠. 조례 보완이나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보완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들을 이런 것들을 좀 고쳐달라 하면 그 맞춤형으로 그 제도의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화성시는 현재 5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1년에 다루는 전체 예산의 규모는 90억 정도 됩니다. 90억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도 조 단위의 본 예산을 다루는 시 예산 총액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 할 수 있죠.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외국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북미 참여 예산입니다. 2019년까지 800곳 이상 연인원 74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0개 도시에서 지역사회가 공적 예산에 개입하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및 외국 학교의 예시입니다. 서울교육청, 뉴욕, 스코틀랜드 학교의 예시입니다. 잠시만요. 누구나 예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는 당연하다. 시민 누구나. 우리가 사는 곳 예산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 내가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민참여 예산 좋은 사례 의도 가능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하성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더 큰 발전, 성장을 해서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통합 연계를 약간 고려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연계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안에서의 통합 연계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다른 시민참여 정책들과의 통합 연계를 고려하시는 것들이 앞으로 하성시 주민참여예산의 발전과 성장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 제도 내 통합 연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른 지방 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사업을 나열시키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참여 제도들하고의 통합 연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똑같은 제안을 읍면동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안이 대동소이하거든요. 따라서 다른 참여예산 이외에 시민 참여 정책들에서 주민 제안을 2번, 3번 받아도 똑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대상을 대상으로 제안을 2, 3번 받는 게 아니라 제안을 1번 받고 주민 참여예산에서는 그 사업들을 숙성시키고 더 구체화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통합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시민의 제안들하고 사업부서의 기존 사업들하고의 연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민들의 제안이 기존 사업부서 사업들과 통합 연계하는 것들도 지금 고민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자치회하고 통합 연계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경향들은 이것들을 더 어떻게 잘 통합할 건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제도들과 어떤 기존의 사업부서의 사업들과 연계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단순하게 시작이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고민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말뿐이 아니라 결과로 나오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 생각됩니다.